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거희TV입니다. 오늘 제가 무적 논리로 굉장히 유명한 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장관 노리고 그런다는디 계산이 다 있는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뭐 좌든 우든 여든 야든 기본적으로 뭐 정치는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쇼라도 하는 게 어디냐,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이철희 의원이 좀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쇼라도 하는 게 어딘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은 좀 쇼라도 좀 하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혹시 무적논리 아세요? 무적논리? 그 이철희 의원이 썰전에서 항상 하던 얘기.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이철희 의원이 야당을 좀 실드를 많이 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 똑같은 멘트, 이 비슷한 형태의 얘기를 많이 해서 이철희 무적논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뭐든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무슨 이슈라도 생기면 무조건 이철희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저도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걸 꼭 누구누구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만 봐야 되느냐? 저는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전신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그래서 저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배꼽 잡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갖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웃기게 봤어요. 야, 이분이, 전 사실 예능인인가? 이철희라는 사람이 예전에 논객이었죠, 논객. TV에 종편 이런 데 나오는 논객이었는데, 이분이 나올 때마다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을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무조건 민주당은 옹호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맹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공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TV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 웃기셨나요? 저는 이철희 의원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썰전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 무적 논리. 그러나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막 이러면서, 그게 애초에 이 집권 여당의 전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멘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정말 웃겼어요. 이철희 의원을 볼 때마다 지금도 웃겨요. 지금도 제가 이 메인 사진에 이철희 의원을 걸어놨는데, 코미디언을 보는 것처럼 괜히 웃기게 저는 이철희 의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예능으로 성공한 정치인, 좀 이런 인상으로 저는 이철희 의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였죠? 10월 15일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끝까지 자기 배지를 지키려고 하고, 공천 눈치를 보고, 아직도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이쪽 눈치만 보느냐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다. 그나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좀 남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동시 시청자 수보다 좋아요 숫자가 훨씬 적거든요. 다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김거희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거희님 라이브 하시네요. 종종 합니다. 종종. 많을 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시도 때도 없이 일단 틀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구독에다가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저는 근데 이철희 의원이 진지하게 얘기할 때마다 막 웃겨갖고, 큰일이에요. 이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능인 같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블로그에 써놨는데, 뭐 이것만큼은 저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로 했습니다. 조국 얘기로, 이철희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당을 말하는 거겠죠. 본인이 이제 여당이니까.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죠.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 해악입니다. 여든 야든 좌든 우든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정치인 모두 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본인은 이런 정치는 대한민국의 정치판 자체가 공동체, 대한민국의 해악이다. 오히려 나쁜 점만 잔뜩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야 이분이 정신을 차렸는지.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살인까지. 이건 조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조국을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 정쟁의 소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요.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유한국당만 탓할 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인사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고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 국익에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발음이 되고 그대로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들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이철희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자체가 그냥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서로 공격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제가 원하는 정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정치는 뭡니까?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고 어필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당이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서로 경쟁을 해갖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우리가 더 잘났어요. 우리가 더 일 잘할 거예요. 우리가 더 깨끗해요. 서로 이런 모습을, 이런 경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판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욕하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서로 공격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할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도 우리는 이런 걸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정당이야. 민주당도 다른 당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은 앞으로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서로 윈윈 전략으로 나는 이거 잘해. 나도 이거 잘해. 서로 위로 올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오늘날 정치는 서로 까고 서로 싸우기만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생각을 했어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에는 사실 이철희 의원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조국을 실드치고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민주당만 옹호하고 자유당은 잘하든 못하든 다 비판하고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도 다 정치 쟁점화 시켜서 자유당의 잘못인 것처럼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이제라도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번에 좀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인정을 해준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서로 헐뜯고 누가 더 덜 못났나 제가 더 나빠요 이런 정치 이제 꼴보기 싫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다가 정치 혐오증에 빠질 지경이다. 맨날 둘이 싸우기만 하니까 싸우지 말고 토론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비전으로 승부하는 이런 정치판이 있길 원하는데 사실 그런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저도 있는데 이철희 의원도 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로 지탱되어 왔다는 지적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자로 기억되고픈 제게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기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딱 갈라서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파들은 그냥 정치 예능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 친문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권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철희 의원이 한 말이지만 정말 놀라울 만큼 맞는 얘기예요.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여야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청와대, 특히 청와대, 야당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죠. 야당 없는 척이에요, 그냥. 야당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문재인은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다. 정치적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이거 잘못한 거야. 문재인은 자유당을 적으로 상정을 해놨어. 이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촛불 국민이 아닌 다른 국민은 국민 취급도 안 해줘. 이거 잘못된 거야. 공존해야 될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서로 여든 야든 서로 상대 정당을 공존해야 될 경쟁자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 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철희 의원의 개인 신념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 부정,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검찰은 제도적으로 방종을 하고 있다. 이건 이철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상호 부정, 이 부분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법부로 끌고 들어가진다. 어쩌면 패스트 트랙을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패스트 트랙 문제는 원래 정치 문제였는데 이 정치 문제를 국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받는 지경에 처해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검찰에게 잡혀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이슈를 이제는 사법으로까지 끌고 가버렸다. 정치 무능을 알리는 그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릅니다. 지금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엔 저승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에 심판까지 자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패스트트랙 문제를 정치 문제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문제지 사법, 입법, 행정이 있는데 이건 입법부 안의 문제지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내겠어. 어떻게든 봉합을 해내겠어. 그러니까 사법부는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 여기에다가 약간의 어떤 뉘앙스도 있냐면 조국을 실드치는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조국의 이슈도 지금 정치적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야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막상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보다 보니까 민주당은 정의로운 줄 알았지. 야당일 때 박근혜가 정말 못하는 것이고 이명박이 정말 못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정치를 잘할 줄 알았지.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놈이 그놈이다. 아무리 내가 민주당에서 배지를 달고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더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은 못해 먹겠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국회의원 더 한다고 해서 이 민주당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 이 민주당 봐봐. 완전 썩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지를 한 번 더 단들 그래봤자 뭐 바꿀 수 있을 정당이 아니다. 너무 썩어서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저 같았어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방팔방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사방팔방이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거나 진영논리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뿐이야. 멘탈 유지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안에서는 좀 제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멘탈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소진됐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합니다. 이분이 66년생이라고 해요. 자기보다 나도 그래도 이철희 의원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젊고 50대 이런 사람 말고 30대 40대가 나서라.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맞다. 나 같은 사람은 빠져주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만할래. 난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할래. 새로운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좀 개혁을 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 좀 인재를 영입하지 그래. 이런 얘기인 거죠. 사족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끝까지 조국을 실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분도 재벌은 개는 못 주는 모양이에요. 이 무적 논리가 여기서 또 들어오나요?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썩은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참 아직까지도 정신을 조금은 차렸어요. 정신을 반쯤 차리고 반쯤은 아직은 정신을 놓고 있는 그런 약간 아직 멘붕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진영놀이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이철희 의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인내였다고 믿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 이철희 의원, 특히 조국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버텼다고 보진 않는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조국, 문재인, 이철희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좀 더 나아가면 공산주의 이런 게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조국은 내 개인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뭔가 사명감을 가졌을 거예요. 조국 나름대로는. 이철이도 똑같은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결국에는 이 검찰을 자기네 부하로 두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부하로 두는 거. 왜? 자기네 이념이 옳다고 확신을 하니까. 자기네 이념이 옳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차지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이것을 되돌릴 수 없게끔, 되돌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쌀쌀 똘똘 말아서 확정을 시켜놓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정치판을 모르는 거죠. 정권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돼 본들, 공수처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지만 공수처가 설치된 본들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공수처를 그 다음 정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공수처 위에 또 다른 공수처를 세워서라도 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죠. 이게 정치의 기본이고 권력의 본질인데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을 이렇게 그래도 한 지금 3년 좀 넘게 했죠. 국회의원 3년 넘게 해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판의 분위기를 파악을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제법 남아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2019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이철이 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안 끝난 것 같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고 뭔가 반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드를 치고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온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한쪽 발은 담그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이 사람은 좌파인 게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철이는 우파의 생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기 이 레벨까지는 못 왔고 그냥 민주당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도 똑같이 썩었네. 내가 3년 넘게 민주당에서 있어 보니까 이 당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당도 역시나 똑같이 썩었거나 아니면 더 썩었다. 알고 보니까 더 썩었다. 이런 생각까지만 한 것 같고 여기서 더 발달은 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지금 얼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금태섭 의원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철희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저는 사실 뭐 그래도 이철희라는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난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